1989년 10월 12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공항에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낡은 여객기가 착륙. 공항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는데요. 조사 결과 1954년 9월 4일 독일 아헨 공항에서 이륙 후 공중에서 감쪽같이 실종됐던 산티아고 항공의 513편 여객기가 무려 35년 만에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네?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92명의 사람들 모두 백골화된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추락해서 실종돼서 뭐 없어졌다 이런 건 많은데 이게 그치, 돌아온 거야. 돌아왔으니까. 착륙을 해버린 거야. 어딘가로 웜홀로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웜홀이라고 하기엔 어쨌거나 35년의 세월을 저 비행기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순간 이동했다고 하면 백골화가 될 수가 없지. 그렇지. 야, 무섭다. 무섭죠? 이 사건은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베니싱 현상의 대표 사례로 등극.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른바 세계 7대 미스테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 여객기 내부에서 찍혔다는 백골들의 사진. 사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미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아, 깜짝이야.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됐던 신문사는 원래 유머, 음모론 등 검증되지 않은 기상천외한 뉴스 보도로 악명이 높은 곳. 해당 기사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베니싱 현상으로 유명한 브라질 여객기 실종 사건은 사실 가짜! 속았네, 속았어. 그렇지. 네. 야, 이게 그럴 듯한 어떤 포장과 함께 저런 사진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지. 이처럼 등골이 오싹한 기상천외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야기들. 오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괴담의 진실과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 이번 특종,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입니다. 우연히 포착된 모모. 2010년 캐나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해? 저기 선글라스 낀 사람 약간 시대를 벗어난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근데 혼자 약간 이상한 뭐 특이한 옷을 입고 있는. 정답, 합성.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한 국립박물관 사이트에 등록된 이 사진. 1941년 캐나다 사우스포크 다리 재개통식 당시 구경 중인 군중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정장 차림인 군중들 사이에서 유독 혼자 캐주얼한 차림의 남성. 요즘 스트릿 패션 마냥 티셔츠에는 알파벳 M자가 크게 박혀있고 말끔히 정리된 현대식 헤어스타일에 최신 유행 선글라스. 그리고 손 보십시오. DSLR 카메라처럼 보이는 물건까지. 어머, DSLR 뭐야 저거? 1940년대라고 했죠. 41년입니다.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 얼굴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지? 그러니까. 스타일이 요즘 스트릿 패션. 저런 티셔츠도 없었잖아. 근데. M자 뭐야? 이 남성을 본 누리꾼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41년엔 절대 불가능한 패션이죠. 바로 어제 찍었다고 해도 믿겠어요. 저 남자는 시간 여행자가 분명합니다. 과거로 와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포착된 거라고요. 그는 캐나다에서 온 시간 여행자라고 불렸습니다. 저거 41년도에 저런 헤어스타일과 패션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치. 합성이 아니라면 진짜 이상한 거지. 그리고 보통 저 때는 그냥 양복 입는 게 일상복이에요, 남자들. 그렇죠. 근데 외출 셔츠, 보면 다 외출하면 양복이잖아. 양복. 그리고 국립박물관 사이트라면서요. 그렇죠. 합성 사진은 아닐 거야. 그치, 그렇네. 박물관이 올린 사진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간 여행자로 의심받던 이 남자의 정체를 알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먼저 현대의 흔한 스트릿 패션을 연상시켰던 그의 티셔츠 속 M자 로고. 1924년부터 1938년까지 활약했던 몬트리올 마룬스 아이스 하키 팀의 로고로 추정. 맞네. 실제로 유사한 스웨터를 입고 있는 선수들의 단체 사진까지 존재했고요. 그리고 최신 유행 선글라스 또한
그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되게 세련됐다. 저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끼고 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또한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카메라와 유사한 형태의 포터블 카메라도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유명 카메라 제조업체인 코비사는 1940년대부터 포터블 카메라를 생산. 사진을 유심히 보면 앞에 있는 중년 남성 또한 손에 포터블 카메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데요. 저기 있네요. 저 네모난 상자. 네. 결국 그의 남달랐던 패션은 그 당시에도 불가능한 패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당시에도 저분은 힙스터 내지는 패셔니스타였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먼 미래 어딘가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눈에 한 번쯤은 띄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시간 여행자.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모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괴담은 우리나라 8, 90년대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 믿었어.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1000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000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네. 모른 척 하지 마. 진짜 몰랐어요. 야,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나? 너 10,000원 모른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긴 했는데,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 이번 괴담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뭐야? 뒤통수에 얼굴 달린 거야? 이제 말도 안 돼. 유적이 아니야? 저거 만든 거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은 19세기 영국 귀족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일명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1895년 12월 8일자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의 기사.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에 따르면 인어, 반인반수, 거미 인간과 함께 에드워드를 소개했고요. 일명 인간 괴물의 존재를 문서화한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출처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 에드워드는 뒤통수의 두 번째 얼굴, 악마의 쌍둥이가 존재하며
이 또 다른 얼굴은 에드워드를 욕하고 저주하며 괴롭혔고요. 이를 제거할 의사를 찾지 못해 절망한 에드워드는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의사들이 출판한 의학 서적에도 에드워드의 사례가 기록. 그래서 19세기부터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고요. SNS에선 그의 두개골이라며 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달린 저주받은 얼굴 때문에 한 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이 기사,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신문 기사. 당시 기사를 기고한 사람은 SF 소설가이자 시인 찰스 로틴 힐드레스. 그가 출처로 들었던 왕립과학학회는 19세기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듬해 출판했다는 의학 서적 역시 찰스가 낸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복붙한 거였고요. 뒤통수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록 역시 알 길이 전혀 없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두개골로 지목된 사진 역시 언론 매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 예술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이 공예 작품이었을 뿐 실제 에드워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퍼진 황당 괴담. 이번 괴담은 중국에서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괴담으로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这个时候我要问一下韩东秀了，对吧？粽子在你们那边还好吧？清源是韩国的吗？哦，这个端。 그래서 이제 중국 단오절 얘기입니다. 설,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 2005년 한국 단오 행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면서부터 한국이 중국의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뺏어갔다며 중국인들 사이에 혐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는 단오가 방금 나왔다시피 중국의 신 구론을 기리는 날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단오가 있으니까 영상에서 이제 구론이 한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물었던 거군요. 따진 거죠. 자, 오늘 중국에 퍼진 황당괴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문제시했던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건 강릉 단오제입니다. 기우제 성격의 산신제와 굿, 가면극 등의 독특한 문화 행사로요. 중국 단오절 세시 풍속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단오는 초나라의 시인이었던 구론을 추모하는 데서 비롯된 반면 우리나라의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 의미가 강하고요. 또한 이 중국 단오 때는 배로 경주를 하고 쫑즈라는 찹쌀 주먹밥을 만들어 먹지만 한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등 한국과 중국의 단오는 엄연히 다른 명절입니다. 자, 단오라는 한자어가 음력 5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날짜와 명칭만 같을 뿐 한국 단오와 중국 단오는 전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곡해하는 흉흉한 단오 괴담,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거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얼굴 내놔. 그린맨 괴담의 진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국도. 한밤중에 터널 근처를 걷는 사람들. 야, 여기 맞아? 진짜 담배랑 맥주를 주면 나 타는데. 맞다니까. 야야. 에? 저기 뒤에 진짜 얼굴이 없어. 내 얼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찰리 노 페이스, 얼굴 없는 남자, 일명 그린맨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5, 60년대부터 얼굴 없는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요. 그린맨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 뺏어간다는 괴담 이거 가짜죠. 분명 괴담이지만 우리는 그 실제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린맨의 정체는 흉악한 괴물도
악당도 아닌 평범한 남성 레이먼드 로빈슨. 뭐야 이거? 아,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전신주 위에 있는 새 둥지를 내리려다가 그만 아이고.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실물이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탓에 얼굴이 거의 녹아내리고 팔 한쪽도 잃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새들 살려주려고. 사고로 얼굴을 잃은 로빈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요. 주로 어두운 밤에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그런데 으아! 초록색 괴물이다! 종종 밤중에 로빈슨과 마주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 그리고 운전 중 마주친 사람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띤 것을 보고 그를 그린맨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그의 외모 때문에 얼굴을 뺏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좀 슬프다. 뿐만 아니라 괴담이 퍼지자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로빈슨이 좋아하는 담배와 맥주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건 괴담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이건 슬픈 얘기지 이거는. 슬픈 얘기고 특히 저 로빈슨 저분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말이.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985년 로빈슨이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린맨 괴담을 믿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괴담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공포스러운 괴담의 주인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아파트 문 앞에 적힌 의문의 표시입니다.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후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포착.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아,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아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아,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